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병원 오셨어요? 산부인과에 처음 오면 거의 초음파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저희 그 산부인과에 오면 말씀대로 초음파 검사를 대부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뭐 자궁 경부암 검사야 저희가 질경을 통해서 자궁 경부까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뱃속에 들어있는 장기인 자궁이나 난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안쪽에 상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학적인 검사가 필요한 건데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CT나 MRI 검사는 안 되나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CT는 일단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고 MRI 검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에 비해서 초음파 검사는 저렴하고 임산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여러 번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자궁이나 뭐 난소의 상태를 보는 데 있어서 CT나 MRI에 비해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로 초음파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음파 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종류가 있나요? 크게 초음파 탐촉자를 어디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복부 초음파, 질 초음파, 항문 초음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에다 초음파 탐촉자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 쪽에 초음파 탐촉자를 대고 자궁이나 난소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 보통 이런 경우는 임신 중기 이후에 아기들 보는 초음파 검사 이럴 때 많이 시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질 초음파가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자궁이나 난소 보려고 하는 초음파인데 대개들 이제 질 초음파가 불편해서 맞아요. 병원 오기 싫어하시죠. 네. 그리고 병원 와도 검사하기 싫어하시고 네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배로 보면 안 되나요? 하시는 건데 질 초음파는 탐촉자가 질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자궁이나 난소까지 닿는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네. 바로 자궁과 난소의 모양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초음파 탐촉자가 들어가면 거기서 지방을 지나 장도 지나 그렇죠. 장에 있는 가스도 지나 이제 자궁이랑 난소의 이미지를 봐야지 돼요. 장물이 많아서. 그렇죠. 이것저것 거치고 들어가야 될 게 네.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는 질 초음파보다 보이는 이제 뭐 영상학적인 질도 좀 떨어지고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점도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질 초음파가 더 정확하게 자궁이나 난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쳐가야 될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영상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방광을 채우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비워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질 초음파를 볼 경우에는 방광을 비우고 자궁이랑 난소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다녀와서 검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채워서, 그러니까 소변을 꼭 참고 소변 많이 마려울 때 그때 검사를 해서 이제 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껴지고 그 방광 밑으로 자궁이나 난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임산부도 그냥 질 초음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산모분들도 임신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아기가 커지기 전에, 자궁이 많이 커지기 전에는 질 초음파로 진단을 하고, 이제 임신한 중기 이후 정도가 되면 오히려 자궁이 많이 커져서 배꼽 위로 올라오고 또 자궁 안에 양수가 차니까 오히려 질 초음파로 보는 것보다 한꺼번에 배 초음파로 보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아가들은. 그래서 그 후기 쪽으로 가면 저희가 배 초음파를 보는 거고요. 뭐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나오는 경우, 아주 임신 초기 요런 때는 저희가 임산부들한테도 질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또 뭐 임신 중반기나 후반기에도 뭐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 저희가 뭐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한다던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때는 임산부들한테서도 질 초음파를 시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일반 여성들은 생리 중일 때 질 초음파도 받을 수 있나요? 검사 자체는 가능한데요.
자궁이나 난소에 뭐 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가 보기도 하지만 또 자궁은 자궁 내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자궁 내막이라는 부분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출혈 증상, 이상한 부정출혈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궁 내막에 대한 검사도 필요한데 이 자궁 내막은 생리 주기에 따라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생리 직후예요. 네, 생리가 끝난 직후. 그때가 자궁 내막이 제일 얇아져 있을 때라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에 생리 중에도 뭐 검사를 못 할 건 없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정확하게 자궁 네. 내막까지 보려면 생리 끝난 직후에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출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궁이나 난소에 이상이 있는지 또 내막에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막 출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출혈되고 있는 중에도 검사는 가능하니까 바로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질에 넣어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성경험이 없는 분들도 질 초음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그때 질을 통해서 초음파 탐촉자가 들어가는데 통증이 너무 심할 수도 있고 천연목 파열 문제도 있고 그러면 성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배 초음파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문 초음파를 시행을 해요. 네. 그래서 질을 통해서 자궁, 경부, 자궁, 난소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초음파는 질 초음파에 비해서 이미지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항문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질 초음파는 받을 수 있죠. 만약에 뭐 성경험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질 초음파를 시행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서는 환자분이 통증만 참으실 수 있다면 질 초음파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항문 초음파를 받기 전에 그러면 관장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그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검사할 때 약간 화장실 가고 싶은 기분이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묵직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기분이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꼭 관장을 해가지고 장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오시면 검사 받을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오늘 어떻게 초음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다 해결이 됐어요? 네, 선생님께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해결됐습니다. 네, 질 초음파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편하긴 하지만 복부 초음파에 비해 확실히 자궁이랑 난소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거든요. 기왕 검사하는 거 2번 일 하지 않게 좀 불편해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질 초음파를 하자고 해도 꺼려하지 않고 시행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신 김에 초음파 검사 한번 하고 가시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